오늘은 구글의 2분기 실적을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특정 이벤트나 소식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10년 이상의 관점으로 구글이라는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알아야 할 사업 전반의 소식들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콜에서 구글의 CEO인 순달 피차이 씨가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상태를 브리핑했는데요. 특히 구글이 인공지능 AI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에 어떻게 통합,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했고, 지금부터 제가 6가지 파트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글 검색의 SGE라고 불리는 생성형 검색 경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SGE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구글 검색 경험을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외에 또 다른 주요 참여자인 광고주들에게도 구글은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PMAX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광고주는 새로운 고객과 기존 고객, 각 그룹에 최적화된 광고들을 보여주고 각 고객군의 쿼리와 연관성이 높은 자동으로 생성된 헤드라인과 설명들을 노출함으로써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잠재 고객들을 더 세분화하고 세밀한 광고의 컨텐츠까지도 조정해준다는 거죠. 둘째로 3월에 출시된 언어 모델 바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컨텐츠 생산을 위한 창의력이나 빠른 업무 해결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은 최근 바드의 사용 가능 언어를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미지 기반 검색을 강화한 구글 렌즈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함께 보면서 인간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드는 이제 응답을 소리내어 읽어줄 때 다양한 음조와 스타일에 맞게 조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광고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즈 내에서 LLM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광고주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고품질 광고를 만들고 성공 확률이 높은 광고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등 각종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80%가량의 광고주들은 이미 적어도 하나 이상의 AI 기반 검색 광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14는 AI를 활용하여 각 사용자에게 맞는 개인화된 스마트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되는 픽셀폰이나 안드로이드 OS에 이런 부분을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AI 서비스를 더하지 않아도 저희 안드로이드 폰 자체에 AI 기능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넷째로 최근 구글이 집중하고 있는 커머스 부분에선 New Product Studio라는 걸 런칭했는데요. 여기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각종 이미지를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특히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구글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대형 브랜드들도 이런 구글 쇼핑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 중인데, 예를 들어 H&M이나 로프트 같은 브랜드는 이제 AI를 사용해서 다양한 모델의 여성용 상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품질 이미지를 이커머스에서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인칭률이 76% 증가하고 클릭수도 32%나 증가하기 때문에 구글과 커머스 회사들 모두에게 윈윈인 것이죠. 이런 노력들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구글의 머천트 센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의 숫자가 2배 불어났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에서는 AI에 최적화된 인프라, 대형 언어 모델, AI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한 듀엣 AI 등 기업 고객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클라우드는 자체적인 반도체, 구글 TPU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는 다양한 AI 슈퍼컴퓨팅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AI의 최적화된 환경은 이번 분기에도 빠른 클라우드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CEO는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예제를 몇 가지 드는데요. 먼저 AI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보안 이슈에 대한 대응률을 35% 증가시켰습니다. 구글의 생성 AI 기능들은 9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구글 워크스페이스 고객들에게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구글의 AI 솔루션은 온라인 여행사 프라이스라인이 고객들의 여행을 짜주는데, 그리고 카푸르의 마케팅 캠페인이나 HSBC 같은 은행의 금융사기 예방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구글은 80개 이상의 AI 모델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 결과 전방 시장의 크기, 템이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2분기에 기업 고객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발표였습니다.
이런 AI 중심의 발표 외에도 경영진은 컨콜에서 두 가지 비즈니스 사항들을 강조했는데요. 첫째로 회사는 단순히 성장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비용을 관리하면서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AI 부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구글은 전체 직원의 6%에 가까운 약 1만 2천여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는데요. 이 그래프에도 보이듯이 큰 흐름에서는 계속 직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들 혹은 AI와 연관성이 낮은 직무를 줄임으로써 더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회사는 더욱 AI에 맞는 인프라, 데이터 센터와 R&D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AI 서비스 제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GPU와 구글 자체 생산 TPU,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등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 2분기 재무 성적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분기의 회사 전체 매출은 746억 달러로 동일 환율 기준 9% 증가했는데요. 이 정도 성장률은 구글과 같은 성장 기업에겐 약간 실망스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 구성을 더 세부적으로 보겠는데요. 먼저 구글 광고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죠. 첫째로 구글 검색의 매출은 약 20억 달러 증가하면서 5%가량만 성장했습니다. 절대적으로만 보면 느린 성장이지만 최근 둔화되는 미국 광고 시장과 대비해서는 더 빠르게 성장한 게 매우 긍정적이죠. 두 번째 광고 매출인 유튜브 광고는 77억 달러로 4% 증가했으며 광고주의 지출 안정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광고 시장에서 유튜브는 일반 TV나 다른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보다 더 높은 ROI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쇼츠도 매우 좋은 성과를 이어갔고 현재 매월 20억 명 이상의 로그인 사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2022년 말에 최초로 쇼츠에도 광고를 도입했는데요. 초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주들이 올해 5월부터 브랜드 인식 캠페인을 쇼츠 플랫폼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TV 부분에선 구글은 미국 내에서 약 1억 5천만 개 이상의 TV 화면에 침투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 성장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튜브 TV가 집중하는 분야 두 가지도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워너브라스 디스커버리 같은 미디어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스포츠 생중계에 집중하는데요. 미국 미식 축구인 NFL, 썬데이 티켓의 가입이 올해 4월에 시작되었고 이번 가을에는 유튜브에서도 미식 축구 생중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 부분인 네트워크 광고의 매출은 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는데요. 애초에 이 부분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데 한마디로 수익성이 좋은 광고 부분은 지속 성장하고 비핵심 광고 부분은 축소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구글 사업부인 구글 기타를 보겠는데요. 매출은 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성장 동력은 유튜브의 비광고 수익이었는데요. 유튜브 뮤직 및 프리미엄의 구독자 수가 8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장 동력으로는 유튜브 TV와 2분기에 출시된 픽셀 7a의 선방으로 주도된 하드웨어 수익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부는 클라우드인데요. 2분기에 80억 달러의 수익으로 28%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성장률 15%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는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창출했는데요. 다만 영업마진은 약 5%로 아직은 작은 편에 속합니다. 클라우드 세그먼트에 포함된 구글 워크스페이스 역시 자석수와 자석당 평균 매출 둘 다 증가하면서 매우 건전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광고 매출의 핵심 비용인 TAC가 125억 달러로 3%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도 전년 대비 6% 증가했는데요. 특히 R&D 비용이 전년 대비 7.6% 증가한 106억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의 2분기 영업이익은 2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는데요. 영업마진은 29%에 도달했는데 최근 하락하던 영업마진이 다시 과거에 높았던 수준으로 회복하는 긍정적인 성적을 낸 것입니다. 캐펙스, 유형자산 투자 규모는 전년과 동일했고 매출액 대비료는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구글 CFO는 이 투자금 하락은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춰지면서 의도치 않게 줄어든 것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투자금이 다시 공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과 진행한 Q&A의 하이라이트만 추려서 보겠는데요. 먼저 향후 1, 2년간의 경영 핵심 과제는 과도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AI에 집중된 투자를 감행하는 거라고 뚜렷한 포커스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에서 AI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엔 구글 경영진은 최근에 점점 늘어나는 AI 접목에서
애초 기대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우려와는 달리 AI의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도 검색의 속도나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경영지표가 나온다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검색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 바드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코딩과 관련된 사용량이 많았다고 밝혔고, 최근 구글 렌즈를 통한 이미지까지 접목되며 사용자 반응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진은 이런 이미지 관련 검색도 향후에는 매우 유망해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관련 질문에선 아무래도 해당 1위 사업자인 아마존과 마소에 뒤처지는 구글의 포지션을 반영한 것인지 고객들의 멀티 클라우드 전략 내에서 구글의 포지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감을 표출한 부분은 다양한 기업 고객들의 AI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으며 기존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인 매출 증가 기회들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밀리던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AI의 우위를 발판 삼아 강력한 클라우드 3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가 향후 몇 개 분기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구글과 관련된 주요 뉴스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아마존, 마소, 메타가 힘을 합쳐서 오픈소스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적인 지도 서비스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이런 빅테크들의 연합은 그만큼 향후 모바일 앱, XR, 그리고 자율주행이 본격 도입될 때 지도의 중요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글 주주들 입장에선 그만큼 구글의 지도 장악력이 높다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경쟁자들이 이에 적극 대응하는 부정적인 뉴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구글은 최근 컨퍼런스에서도 CEO가 직접 구글 지도에 대한 새로운 AI 서비스를 적극 광고하면서 이 분야에서 지속되는 투자를 밝힌 상황이죠. 둘째로 일본에서 구글의 픽셀폰이 9%의 시장 점유율로 2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뉴스인데요.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에서 힘을 못 쓰는 픽셀폰이지만 일본에서만큼은 높은 인기를 누리고, 특히 올 2분기에 출시된 픽셀 7a의 인기가 더욱 상승한다는 긍정적 소식입니다. 이로써 오늘 구글 2분기 성적 발표에 대한 전반적 리뷰를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매 분기 발표되는 영업 및 재무 성적과 그 사이에 변화되는 구글의 주식 가격 등을 반영하면서 금융 모델의 가치 평가 업데이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빅테크 기업의 성적표 업데이트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